네, RPM 107쪽에 65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이제 확률 분포가 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뭐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러니까 n값이 4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요. 그때 그 x바에 대해서 x바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표에서 x의 평균과 x의 분산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자, x의 평균은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제 더하는 건데 a가 하나 껴있는데 a는 뭐 한눈에 봐도 4분의 1인 거 보이죠? 그죠? 이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a가 4분의 1인 거는 보자마자 찾았을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자, 평균은 마이너스 2 플러스 0 플러스 4 그럼 평균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산을 구할 건데 분산은 항상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위에다가 한 줄 써줄게요. 자, 요거 제곱하면 64 0 제곱하면 0 8 제곱하면 64 그러면 요거랑 요 밑에 확률이랑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럼 64랑 4분의 1이랑 곱해서 16 플러스 0 플러스 32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이고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는데 평균이 2였으니까 여기서 2의 제곱인 4를 빼면 그게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얼마냐면 4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들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 요거는 모평균 m과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구한 x의 평균을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고 자, 요거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모분산을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 이것이 x바의 분산이었죠. 그래서 x의 분산 44를 표본의 크기인 n 4로 나누어서 11이 x바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x바의 분산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x바의 제곱의 평균 빼기 x바의 평균의 제곱 이거 역시 성립할 거기 때문에 자, 요 놈이 지금 11 그리고 얘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 찾고 싶고요. 요게 찾고 싶고 자, x바의 평균이 2였기 때문에 2제곱해서 4 이렇게 그럼 넘어가기만 하면 문제에서 찾고 있는 값은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651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요구르트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추출한 225병 그럼 표본을 하나 뽑았는데 표본의 크기가 225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표본 평균은 요거 말고 자, 조금 다른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평균은 똑같지만 얘를 225로 나누는 거니까 225가 15제곱이잖아요. 그래서 15분의 5의 제곱 이게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인데 15분의 5면 이제 3분의 1이니까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요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표본 평균 x바가 있어요. 근데 그 x바가 198 이상 1 확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하나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m이고요. 198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98 이상일 확률이 0.9987이니까 매우 큰 확률이죠. 그럼 198이 아마 이쪽쯤에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198이 있어가지고 198보다 큰 확률 그러면 이만큼이 다 색칠이 되면서 이만큼의 넓이가 0.9987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0.9987이라는 것은 요 놈이랑 연관이 있겠죠? 요 놈. 자, 그래서 m에서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의 넓이만을 구하면 요만큼의 넓이는 0.4987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198을 표준화시킨 것이 자, 3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그죠? 평균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198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3분의 1 얘를 계산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변에 3분의 1 곱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테니까 m 넘기고 1 넘기면 m 값은 199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652번 문제입니다. 자, 표준 편차가 25다 이렇게 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n명을 뽑았다 그랬죠.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신뢰도 95%인데 신뢰도 계수는 1.96을 써야 되겠고 그때 요거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죠. 2배의 신뢰도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게 신뢰도 계수 그 신뢰 구간의 길인데 이것이 7 이하다. 요게 7 이하다. 요거를 이제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1.96은 7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96을 7로 나눠버리면 이게 0.28이 됩니다. 그리고 2하고 25하고 곱해지면 50이 되겠고요. 루트 n을 양변에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근데 0.25 같은 0.28 같은 경우는 100분의 28이니까 50분의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결론은 루트 n이 14 이상인데 양변 제곱시켜 주시면 196 이렇게 될 테니까 n의 최소값은 196이구나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653번 문제입니다. 자, 이 통계단원에서는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해도 특별히 어떤 뭐 심화 개념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상황 설정을 좀 복잡하게 해주는 정도? 그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면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어요. 자,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3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9명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n 값이 9죠. n 값이 9가 되도록 그 표본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또 그 x바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도 하나 써놓을게요. 평균은 똑같을 거고 자 n 값이 9였죠. 그럼 요거를 9로 나눈 거니까 분산이 100이 되겠죠. 요게 900이니까 900을 9로 나눠서 분산이 100. 그럼 여기를 10제곱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은 x바가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이제 gk라는 함수를 여기 보이는 것처럼 px가 m 플러스 30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놨는데 이거 당연히 정규 분포니까 표준화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거 z로 바꿔주고 자, 이 값을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얘에서 평균 m을 빼주고 그것을 시그마 30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k가 될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gk는 z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쪽에 옆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hk가 등장하죠. hk는 x바가 자, p x바가 m 플러스 m 마이너스 30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이것도 정규 분포니까 표준화 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요거 z로 바꿔버리고 자, 요 값을 표준화 시키는 거니까 얘에서 평균 빼주고 10으로 나눈다.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3k가 나올 겁니다. 요렇게. 그쵸? 자, 그래서 요것이 gk, 요것이 hk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억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G0과 H0이 같다라고 말했는데 G0이면 이거죠. P, Z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고 H0이면 P, Z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건 둘 다 0.5로 동일하다라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G3 그랬으니까 G3이면은 자, 여기다가 K 자리에 3 넣은 거니까 P, Z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H1이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Z가 크거나 같을 확률인데, 자, 우리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Z가 표준정규분포잖아요. 표준정규분포니까, 자, 표준정규분포는 기본적으로 0이 평균이죠. 그렇죠? 0이 평균인 표준정규분포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3과 마이너스 3은 서로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두 숫자거든요. 여기쯤 이렇게 돼가지고, 자, 뭐 더 벌어야 되나? 아무튼 같은 간격으로 요만큼이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어야 3과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3보다 작을 확률, 3보다 작을 확률이면 이렇게 이만큼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클 확률, 그러면 또 이렇게를 말하는 거죠. 아무튼 좌우가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이 두 확률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G1이 등장하죠. G1이면은 P Z가 1 이하일 확률. 그 다음에 플러스 H-1 H-1이면은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었으니까 P Z가 3보다 클 확률. 자, 이렇게 써질 텐데, 이 두 가지도 아까 여기다 그려놓은 요 놈한테 써보면 3보다 클 확률은 요만큼을 말하는 겁니다. 3보다 클 확률은 요만큼을 말하는 거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면 1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1이 있을 텐데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면 이만큼이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더해가지고 1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 중간에 빈 부분, 그쵸? 이 빈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1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654번 문제입니다. 자,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5인 표본과, 요거 n1이라고 할게요. n1이 25, 그 다음에 크기가 100인 표본 n2는 100이라고 할게요. 그때 요거의 표본 평균을 xa의 바라고 했어요. 이렇게 써볼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얘는 그 표본의 크기가 25짜리이기 때문에 5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누가? xa의 바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얘도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m, 얘는 이제 표본의 크기가 100이 됐기 때문에 10분의 시그마의 제곱,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xb의 바라는 녀석이요. 자, 근데 얘네들의 분포를 이용해가지고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한 신뢰 구간이 요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이 상황부터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해보면 xa의 바 빼기 자, 95%라고 했는데 신뢰도 개수가 얼마인지는 말 안 해줬으니까 그냥 k라는 상수를 신뢰도 개수로 쓸게요. 그럼 루트 n분의니까 5분의 시그마, 여기서부터 모평균은 얘랑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바꾼, 자, 요렇게 생긴 요런 신뢰 구간을 갖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x b의 바 마이너스 k, 신뢰도 개수는 똑같고, 자, 여기가 n자리에 100이 들어갔으니까 10분의 시그마,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m, 여기 똑같이 부호만 바꿔서 요렇게 생긴 신뢰 구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부터 살펴보면 xa의 바의 분산이면 이거잖아요. 요게 xa의 바의 분산이고 xb의 바의 분산은 요건데, 당연히 이 친구가 더 크겠죠. 똑같은 값을 25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xa바의 분산이 xb바의 분산보다 크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xa의 바가 m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랬죠. 요건 요 아래쪽에 써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둘 다 이제 표준화를 시켜야 될 텐데, 앞에 있는 것을 표준화시키면 요거 z로 바뀔 거고, 자, m 플러스 5 요 놈을 표준화시키고 싶은 거니까 얘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5분의 시그마 분의 5,
요렇게. 그럼 요거는 정리를 조금 하면은 시그마 분의 25라고 쓰면 더 좋겠죠? 시그마 분의 25 이렇게 쓸게요. 자, 첫 번째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P, Z. 자, 얘도 표준화 시킵니다. 이번에도 M 플러스 5를 표준화 시키는데, 이번에는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키는 거니까, 자, 저 M 플러스 5에서 M을 뺐으니까 5가 될 거고요.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텐데, 역시나 이것도 시그마 분의 50이라고 쓰면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된 식입니다. 그쵸? 시그마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양수일 거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분의 25보다는 시그마 분의 50이 더 큰 값이니까 더 큰 값보다 작거나 같다. 뭐 정규분포를 그려놓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렇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시그마 분의 25가 뭐 여기쯤에 있다라고 하면 시그마 분의 50은 그거보다 2배만큼 더 가서 있을 거니까, 그죠? 당연히 얘가 더 크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도 맞다라고 고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실내 구간 이렇게 써놨죠? 요게 XA의 발을 이용한 실내 구간, 요게 X의 B의 발을 이용한 실내 구간이었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러면은 요쪽 값에서 요쪽 값을 빼는 거니까 요 친구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의 실내도 개수 K 그리고 5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친구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의 실내도 개수 K 그리고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겁니다. 누가 봐도 얘가 더 작죠? 그쵸? 똑같은데 얘는 5로 나눴고 얘는 10으로 나눴으니까 얘가 더 작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D-C가 더 크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끝까지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